알면 당신도 버텨라. 아주 달달한 초콜릿처럼 언제나 달달한 여러분 인생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버텨라 MC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콜릿이 달달하지만은 않습니다. 다크 초콜릿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 때문에 인생의 쓴맛 최대한 보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배달이요.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들에게 늘 기분 좋은 일만 열리도록 노력할게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네. 초콜릿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네네네. 아마 와이프는 믿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형수님이 안 주셨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외국에는 화이트데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요즘은 저희가 뭐 초콜릿 얘기하고 발렌타인데이 얘기했습니다만 반려동물에게도 발렌타인 선물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동물을 인격체로 보는 게 오. 이제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바람이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펫 상품 업체에서 발렌타인데이 기획전을 열어가지고 동물들에게도 오. 초콜릿 주자. 근데 동물에게 초콜릿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 해요. 맞습니다. 이 초콜릿에 함유된 독성을 걔는 이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피가 섞인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초콜릿입니다. 예, 사람이 먹는 거 괜히 줬다가 동물에게는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동물은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아프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비 관련해서 법이 시행될 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사실 천차만별 부르는 게 값이던 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네. 이제 올해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수의사법 제19조 및 제20조 개정에 따라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됐습니다.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는 동물병원에서는 예상 진료비를 고객에게 필수로 미리 고지해야 되는 거죠. 네.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네. 미리 고지해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부모님이 개를 키우니까 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일단 미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바로 동물 병원비거든요. 그냥 가서 일단 맞아요. 치료만 자식이랑 해주세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살려만 주세요. 이런 네.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초진, 재진, 거기다가 진찰과 상담, 입원, X선 촬영, 이런 촬영 판독료, 이런 진료비를 게시를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뭐 내부장기, 뼈, 관절, 그리고 수술, 수혈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고객들한테 알려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천차만별이던 동물 진료비가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반려동물이 아프면 무려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잉 진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안이고요. 아직도 게시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진료비 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네.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1차에는 30만 원, 2차에는 60만 원, 네. 3차에는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369가 적용이 되네요. 자,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병원은 소비자가 알아서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간간히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법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오늘 주제는 뭡니까? 동물을 인격체로 보는 펫 휴머나이제이션 시대. 결국 이런 세상을 위한 게 아닐까요? 오늘 주제는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입니다. 네, 인간 존중 더불어서 동물 존중.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이 잘 정비돼야겠죠? 과연 어떤 분이 이 행복한 공존을 꿈꾸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여기 누구 없소?
가족 자체가 전체가 고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독사 예방법 자체가 기준 자체가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쥐에게 실험했더니 안전하더라고 해서 사람에게 투여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 대체 시험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방식으로 그 약이나 화장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갈 곳에 가고 있느냐, 안 가야 될 곳에 가고 있느냐를 국회가 보지 못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킬 수 있겠는가. 태도는 품격 있게, 내용은 날카롭게.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강서병의 고품격 정치인 한정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표현이 괜찮습니까? 태도는 좋은데요? 품격 있게, 내용은 날카롭게. 네. 예.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 아, 그리고 저 한정혜 의원님 그 성함을 예전부터 저도 이제 알았는데, 네. 예. 가수 중에 한영애 씨라고 계시거든요. 아, 그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초창기에 그런 게 예, 있었거든요. 헷갈리셨을 것 예, 같아요. 한영애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꼭 한영애님은 예.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어. 그분이시고 저는 한정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덕에 또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이런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2월이면은 여전히 이제 국회는 바쁘죠. 그렇습니다. 예. 2월 국회 임시국회가 예, 있고요. 예. 1월은 뭐 명절도 있고 또 예. 새해 인사도 하고 예.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2월은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한 그렇죠. 열일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의원님은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이신데 19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3대 국회의원 네, 계속 네. 하고 계신데 이제 비례대표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계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하는 약간 이제 전문가 기술 집단이에요. 거기가 제 직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자가 좀 없는 그러겠네요. 곳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약간 나서서 상사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직장인들의 고충, 소리 이런 네, 것들을 네. 했는데 그걸 봐서 그런가 저를 이제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하다가 되어버렸고 네.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노총에 대해 협력본부장을 했는데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새롭게 민주통합당으로 재창당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흐름이 뭐였냐면 민주당은 영국의 노동당 또 독일의 3인당처럼 시민사회 노동계급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국노총을 그 파트너로 정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외 협력 업무를 하니까 아마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저희 노동계 선배님들이 네. 비례대표- 스카우트하자. 아니 노동계 선배님들 저희는 해라라고 네. 하셔서 한 3번 정도 거절했는데 네. 저희 선배님들이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네. 거기서 단식 농성을 오, 들어가시겠다고 사고초를 하시네, 막 사고초요. 그런-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들어와서 그러면 들어와서 열심히 하자 하고 예. 들어와서 열심히 지금 대단하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뭐 노동운동 하신 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환경공학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환경부 장관 그렇죠. 하시고 국회 환노위에서 정말 오랫동안 맞아요. 활동을 하셨어요. 19대 20대 예. 8년 했습니다. 좀 일관된 쭉 그런 목표, 예. 뭐 환경이라든지 뭐 네.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쭉 유지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직장 자체가 어쨌든 노동자들의 안전, 네, 네. 예,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으면 또 좋겠다. 산재를 많이 보셨을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침에 출근했던 그 모습 그대로 퇴근을 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네, 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이런 것이 쭉 저희 어찌 보면 일관된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환경부 장관 시절에 진짜 활약상이 대단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환경부 공무원이 뽑은 역대 최고의 장관으로 감사패를 받으셨대요. 네. 아니, 대체 어떤 일들 하셨길래 이렇게 공무원들로부터 상을 받으셨어요? 뭔가 강압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화살은 내가 맞을 테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화살을 그냥 맞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부처도 네, 있고 네. 실지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뭘 하다가도 안 되면 제가 이제 뭐 장관 만나서 얘기도 해서 좀 풀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제 국무위원 할 때 다른 부처 장관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현장을 나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우리 부처가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다른 다른 부처에 부처 해당되다. 소관일 그러면 경우. 이제 예. 가서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끝까지 이렇게 해야 책임을 된다. 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님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부처의 공직자들도 좀 일을 이렇게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할 수 있겠다 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는 지켜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느낌은 화통하시다. 똑 부러지신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드십니다. 말씀도 지금 뭐 거침없이 막 네. 하시니까 너무 멋있으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사전에 또 무슨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예, 저희는 이제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위 의장 등등 워낙 이제 굵직한 직책을 많이 맡으셨어요. 21대 국회는 어떤 느낌이세요? 그동안 이제 쭉 삼선하시면서 네. 또 20대, 19대 국회와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른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2020년 6월부터 시작이죠. 시작이 된 예. 건데요. 그때 이제 제가 여당으로 시작해서 야당이 지금은 되셨죠. 된 것인데 예.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정책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제 때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면서 이거는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단절되지 않고 이어달리기가 가능해야 사실 국민들께 네.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약간은 지금은 첩첩산중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셨지만 이 법안은 가장 의미가 크다라고 소개해 주실 법안이 있을까요? 가장 뭐 의미가 있는 모든 법들이 의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꼽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센세이셔널하다라고 네네네, 그렇죠. 하는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예, 그런 네. 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개 고양이 식용 금지 법이라고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말로만 계속되다가 실제 아무도 이제 법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서 법을 내고 조금 여러 부분으로 언론화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여전히 이제 식용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통 음식인데라고 하시는데 사실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을 때는 개를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반려화되고 반려동물이 되고부터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교류하는 동물이다. 이런 동물은 이제는 먹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식용에서 점점 멀어져서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개를 먹는 나라라고 하면 3나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중국, 우리, 베트남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적 예. 감수성은 훨씬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저희도 이제 여기서 뭐 동물에 대한 걸 좀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동물도 물건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먹는 거에서 떠나서 이제는 네, 네, 물건 네. 취급해가지고 왜 내 소유인데 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민법 네. 개정안이 네. 지금 정부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개, 고양이 이게 다 소유권, 물건으로 네,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을 사상을 입히거나 하게 되면 학대로 인한 처벌 강도보다는 남의 물건을 손괴를 입혔다고 해서 처벌이 손괴죄. 되는 게 손괴죄가 훨씬 더 큽니다. 내 물건을 왜 한 거야? 이렇게 돼서 무는 것이 더 크거든요. 너무 잘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별도 이제 삼의 어떤 격을 갖춘 개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되는. 동물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그렇습니다. 쓰는 이제 거죠. 그 얘기가 예. 나오게 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밑에 바탕을 다졌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의원님의 법안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어질 주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정혜 의원님의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고독사 예방법입니다. 아,
진짜 고독사 진짜 말만 들어도 슬픕니다. 네. 예,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가족 또는 친구 또는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으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것도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방치. 예, 오랜 기간 방치되어서 뭐 백골의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인데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2년 차가 해당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그래서 전국에 한 9개 시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실태조사 또 고독사를 한 사람들의 현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축적되어서 이분들이 고독사에 이르게 됐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고독사의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사회로부터 고립된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팀장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관련 통계를 발표를 네. 했어요. 보니까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가 3,378명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고요. 국내 전체 사망자 수가 31만 7,680명. 그러니까 고독사의 비중이 1%. 그러니까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 중에 5, 60대 남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초량하네요. 제가 50대거든요. 저도 50. 특히 남자가. 예. 자, 그런데 이 고독사를 이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치돼 있는 기간도 그렇습니다. 예, 길고 네네. 현재 고독사 관련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방안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저희가 쭉 봐서 해당되는 법안을 만들기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시도에서 위험군 발굴을 하자. 그러면 대개 혼자 사시는 네, 네. 뭐 청년이건 예, 예. 장년이건 노인이건 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대상 발굴 작업들을 좀 하고 1인 가구?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되겠죠. 그런데 뭐 1인 가구라고 해도 다 고독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으신 분인데 네네. 병원 기록이 없다든지 그렇죠. 병원으로 진단은 받았는데 예. 진단을 계속 하거나 약을 투입하거나 하는 기록이 없다든지 그냥 집에서만 그렇죠. 머무는 상태인 거죠. 또는 예. 전화기를 사용하는 뭐 횟수라든지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점점 더 단절되고 있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자체나 또는 시도가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은 조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 또 개정안을 내신 게 아닌가 네, 하는데 네, 네. 이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언론을 접해 보시면 창신동 모자 사건 네, 네, 또는 네, 서초동 네, 모자 네. 사건 또는 수원 세모녀 사건 예. 이렇게 해서 홀로 사는 가구가 아닌 아닌데, 예.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단절되고 고립되어서 가족 자체가 전체가 고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독사 예방법 자체가 기준 자체가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가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네 그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로 고립되는 가구들을 구제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그 기준 정의와 명칭을 조금 바꾸고 완전, 예. 조금 더 넓게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네. 이제 이런 거 정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은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대상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회에다가 손을 흔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못내 외면한 것은 아닌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수입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이 가족은 고립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과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좀 우리가 아픈 뉴스들을 접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은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홀로 사는 가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덴마크가 조금 더 이제 공적 영역이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주거 형태를 택해서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실 수 있도록 아예 나라에서 주거 예, 공간을 그렇습니다. 주거 공간을 만들어 마련해서 놓고 그쪽으로 모시는. 예, 혼자서 살겠다고 고집하지 않는 한은 네. 그렇게 같이 단체 생활을 하시면서 노년을 오히려 좀 외롭지 아니하고 그러네요. 든든하게 예. 보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비슷한 것들을 상황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 예. 있으니까 서로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되죠. 예, 의지가 되기도 예. 하고 같은 세대를 그렇죠. 공유했던 분들이잖아요. 훨씬 나을 수가 있죠. 영국이 이제 제가 냈던 법안과 조금 비슷한 방식입니다. 영국은 아주 독특하게 외로움부라고 하는 부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외로움부라고 해서 그래서 외로움의 정의를 신설을 하고 그 외로움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그게 가구가 되었던 또는 1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강상해 또는 주거, 교통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가구 또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아주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의원님 영국 사례까지 들어주셨는데 네. 조금 더 덧붙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독거노인 인구를 방문하는 활동단체를 조직해서 이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의 집에 이제 대학생들을 동거할 수 있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 이게 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하숙하듯이 네. 살면서 서로 돌봐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로 해가지고 네. 독거노인 입양제도 운영해가지고 이웃과의 어떤 정서적인 물리적 교류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고독사 그 방지 인력이 계속 제자리라고 해요.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이 소속 공무원 1인당 위기 가구 조사 건수가 지난 2021년 113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지 그러네. 않나.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113명을 담당하기는 인구가 쉽지 너무 않죠. 많다라는 쉽지 않죠. 겁니다.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우리나라가 뭐 경제도 빨리빨리 일으키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빨리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맞습니다. 일본은 네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졌는데 예. 우리나라는 진짜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그 법안처럼 또 이걸 통해서 빨리 이 고독사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어떤 생애 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의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네.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요. 동물의 생명 결코 가볍지 않아요. 동물대체 시험법입니다. 네, 이제 동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슈예요. 네. 취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네. 동물 실험 자체가 윤리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네. 왔습니다. 쥐에게 실험했더니 안전하더라고 해서 사람에게 투여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상 우리가 실험 바로 못 넘어가죠. 패스트 이런 거 예, 생각해 보시면 쥐는 멀쩡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예. 뭐 패스트에 아주 치명적이어서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었죠. 네, 네, 그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다른 어떤 종과 또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되고 실제 안전하지도 않은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동물 실험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우리도 동물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심리적 안전 기제가 굉장히 많이 크게 작동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과학이나 기술의 진보가 동물 실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지난해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동물 실험 의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의약 안 해도 된다. 네, 화장품에. 예. 지금은 동물 실험 의무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미국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새로운 바이오 신약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예산을 그렇죠.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봤더니 동물 실험 때문에 오히려 신약이 출시되는 시간을 길게만 잡아먹더라. 동물 대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하고 있냐. 그러니 의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미국이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안전장치는 있겠죠. 그죠? 당연하죠. 예, 동물 대체 그렇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렇죠. 단순히 그렇죠. 그냥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제 이거는 아닌 것이죠. 지금은 아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패스해도 된다. 네.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약회사라고 해서 네. 아직 크지 않은 회사들인데 동물 실험을 하려면 그 우리가 쓰여지는 동물이 거의 이제 무균의 상태에서 아주 청정한 상태에서 예. 키워지고 관리되고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 예. 마치 습자지 같은 동물을 제공을 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신약을 만드는데 신약값이 비싼 이유도 그런 것 때문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 그래서 20대 국회에선가 이제 의원님께서 동물 대체 실험 촉진을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네. 또 이번 법과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그 이제 화학물질 평가 등록에 관한 법은 동물 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도 동물 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녹여지면서 그 이후에 동물보호법에도 들어가고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된 법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었죠.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그렇죠. 것만 동물 예. 대체 시험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국소적이네. 예, 국소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동물 대체 시험 법안 활성화와 관련된 요 법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쓰는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의 동물 실험을 한다면 그렇죠. 동물 대체 시험을 먼저 한번 해라.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지어놓은 법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의 차이네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찾아보니까 동물 대체 시험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실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예측을 하는 접근 방법 이런 걸 말하는데 보니까 뭐 사람 세포 유래 시험관 시험이라든지 오가노이드, 장기칩을 포함한 미세 생체 조직 시스템 연구, 독성 발현 경로 연구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너무. 네. 그래서 현재 비동물 실험 움직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동물 대체 시험이 우리나라에서도 네. 학계 산학연에서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장기칩이라고 반도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세포가 들어있는 네, 네, 칩 네. 같은 걸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거는 눈을 시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눈을 세포와 비슷한. 해서 사람의 눈세포를 써서 그 예. 안에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예. 눈이 깜빡깜빡 하듯이 해서 왜 우리 화장품 중에 눈화장을 하거나 예. 샴푸 린스 같은 경우에 예. 눈에 들어갈 수 눈에 있잖아요.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지금은 토끼를 써서 토끼의 눈을 강제로 이렇게 뜨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막 넣는데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막 눈이 멀게 되고 생각보다 이렇게. 따갑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사람 눈 세포를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니까 해서 그렇죠. 깜빡깜빡하는 것들까지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체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장기칩이라고 하고 예. 오가노이드는 3D로 사실은 장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니 장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대개 장기 중에서 가장 먼저 구현한 게 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성을 네. 분해하는 것이 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죠.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3차원적으로 장기를 구현해서 거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오가노이드는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암이 발생한 오가노이드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암이 문제가 있는 있는 세포. 그렇죠. 예. 그것들을 오히려 구현해서 거기에다 새로운 신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 실험을 할 투입을 수 하는 있는. 것이죠.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듣는지. 그렇죠. 작동이 된다 안 된다를 표현할 수가 있는 이게 거죠. 또 정확하네요.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그러네요, 수가 그러네요.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그 말씀하신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이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이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이 뭔지도 좀 설명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제정안은 일단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한 정의를 네.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 또는 동물을 꼭 써야 한다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동물보다도 아주 현격하게 동물의 숫자를 줄여라. 줄이는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시험 방법을 저희가 동물 대체 시험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부처 행정기관과 네. 함께 해서
이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과 예산의 투입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한 목소리를 내요. 내용.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인정해라. 검증하고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위원회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동물대체시험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센터를 만들어서 표준화를 맞습니다. 그렇게 저런 표준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또 의원님께서 길냥이들의 데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길냥이들의 급식소가 국회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아, 네. 처음 있습니다. 들어봤네. 아, 예. 국회에 5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국회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 네. 새끼 냥이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 7년 전에. 예. 그때 이제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마리를 저희 모자진들이 더불어. 민주, 새누리, 새누리. 국민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민주, 지어서 새누리, 국민이. 이렇게 그 사료도 좀 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예.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아.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더불어라는 애가 예. 굉장히 착한 애였어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그 보좌진들한테 약간 예쁘게 보여서 아니 제가 당 자랑하는 아니 의원님. 실제 있었던 이름이 얘기예요. 더불어예요, 민주예요? 더불어민주인데 그냥 줄여서 더불어요? 더불어. 예, 더불어라고 했는데 얘가 예쁜 짓을 막 해서 먹이를 예. 주면 지가 지가 다 먼저 먹어? 안 먹고 아니요 먼저 옆에를 안 줘? 먹고 착하다고요? 먼저 새누리하고 국민이가 먹는 거를 보고 먹고 나면 얘가 먹고 이런 거예요. 너무 진짜요?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한번 그 후진하는 차에 예. 치였어요. 치였어요? 예, 더불어가. 쳤구나.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을 구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3마리를 다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마리는 지금은 다 어쨌든 입양이 되어서 예. 잘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국회의 고양이가 좀 맞나요 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예. 실태 파악.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로드킬을 당한 애들이 좀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애들을 좀 치우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분들께도 좋지 않고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애들이 먹이를 찾아서 왔다 갔다를 하다가 결국 로드킬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급식소를 설치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그 국회 사무총장께 찾아가서 경내는 다 사무총장님 관할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소 만들어서 예. 급식하고 관리할 테니까 다만 이게 어머 이상한 게 국회 안에 설치되어 있네. 저거 그렇죠, 해체해, 그렇죠, 철거해. 예. 이렇게만 안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할 테니까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설치하도록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그 뒤로는 로드킬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뭐 진짜. 예, 잘 혹시 그럼 관리하고 댁에도 반려동물이 있으세요? 예, 지난해 태풍 흰남노 왔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저희 지역 사무실 앞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맞고 있길래 주변에 여쭤봤더니 어미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쓰레기장을 뒤지는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해서 지금은 저희 집에 이름이 혹시 집사가- 신남도인가요? 태풍입니다. 아, 네. 야, 비슷하게 갔는데. 태풍인데 이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름 처럼 따라간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아, 폭풍. 예, 말썽꾸러기군요. 홍보발랄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예.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발의하신 동물대체 시험법 얘기로 네.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지금 동물대체 시험에 대해서 우리보다 선진국이 더 이 관련된 법안이나 논의들이 활발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유럽연합은 이미 2004년에 그 완성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그리고 2009년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고요. 그 2013년부터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유럽연합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EU 시민 발의 형식으로 화장품 원료 동물 실험 금지 정책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전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은 아예 동물 실험을 못하게 되어 있고 동물 실험한 화장품은 수입도 못합니다. K-뷰티 예, 예. 화장품 정말 좋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럽으로 지금 수출이 안 수출되고 되는 있죠. 상황이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서 좀 수출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대체 시험법이 완성이 된다면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마감과도 동시에 네, 네. 우리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서 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렇게 수출이 네, 네.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돈을 못 버는 상황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전환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발맞춰서 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한 네. 동물 실험에 기대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 아닌 네, 네. 오히려 안전하고 확실한 동물 대체 시험을 통해서 국민 건강도 증진하고 산업계도 활력을 얻고 예. 윈윈이네요. 그래, 두 마리 토끼.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토끼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두 마리 동행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예.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한정희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은요.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제대로 밝히시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그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말들이 많았던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전 팀장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산과 결산을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승인받거나 보고받는 식으로 지금 그걸 확정하고 있고요.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 과정에서 그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관련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오로지 결과만 공표되고 있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정 운영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민건강보험 예결사는 국회에서 검토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 선에서 끝이 난다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3년 예산은 110조 가량 정도 되거든요. 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지출이 77조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가 넘었어요. 600 몇십 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건강보험 재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110조라고 하는데 거의 한 2021년 기준 지출이 77조였으니까 2022년 같으면 네. 거의 한 90조 가량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보건복지부 예산에 맞먹는 정도의 그러네요. 예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재정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그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예, 그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갈 곳에 가고 있느냐, 안 가야 될 곳에 가고 있느냐를 국회가 보지 못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담보할 수가 차원에서 없다. 담보할 수 네. 없죠. 그래서 재정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재정운영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국회 보고를 해라. 그리고 다 재정을 쓰고 난 뒤에는 전년도에 돈을 쓴 지출을 한 그 내역에 대해서 네. 결산을 해서 그 결산서를 감사원에서 검사를 받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표를 하도록 최소한 그 정도의 절차는 네. 있어야 되는 것이 네.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깜깜이 운영을 하지 말아라. 투명하게 공개해라.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또 그렇기도 하지만 국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검사를 받아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승인하고 그다음에 네. 시정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국정감사하면 사업예산 쭉 올해 계획대로 쓰긴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네. 그 계획대로 쓴 것을 보고 여기는 모자랐네. 여기는 남았네. 쓸데없는 데 더 갔네. 그렇죠. 예. 했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깜깜이로 그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국회의 시정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빨리빨리 보완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예. 90조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게 더 의아하네요, 지금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반대는 좀 심하긴 그러니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아. 그 의사협회에서도 지금 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그 건정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가입자 단체에 해당되는 몇 명과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의료 체계와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니까 국회에 아무래도 조금 잔소리를 받게 되면 이 비급여 부분 이거 문제 있네 일일이 다 따지게 요 되니까. 하게 되니까 조금 불편한 거 아니겠냐 그럴 이렇게 해서 수 있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네. 쓰여지는 예산을 재정을 제대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네, 하면 네.
그걸 통해서 보장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하면 또 기후위기, 네. 탄소 중립 이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이 일찍이 통과된 게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정무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이라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네, 네, 네.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아니라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상태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안에 보면 탄소 중립의 내용까지를 포괄하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가 많은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동물 실험이 많은 사회, 예, 지속 가능한 아니죠. 사회 예, 아니거든요. 예. 건강보험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네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예. 그 해당되는 법안을 예. 어떻게 하다 보니 약간 개그가 됐네요. 아니. 예, 예. 아니, 의원님, 그 법안 일탄 강사세요. 일탄 강사 같으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요약 정리까지 딱 3가지 법안을 지속 가능한 사회와 네, 연관시켜서 네. 설명해 주셨는데 더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의 행보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향후 어떤 입법 계획과 또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게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지고 네. 또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뭐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력도 되고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아닌 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재난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어렵다고 맞아요. 해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되고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또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고독사 예방법과 또 연결이 되나요? 그러네요. 예. 다시. 예,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을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예.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즐거웠고요. 예. 그리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니 저희가 뭐 네, 그냥 너무 그 그냥- 대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예. 제가 오히려 네. 제가 낸 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법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해당되는 예. 법안들이 잘 통과되고 예. 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오늘 의원님을 뵙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 건강하게 살고 게다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권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환경까지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환경부 장관 하실 때 화살은 내가 맞겠다. 이 좋은 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화살이 혹시 날라오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저는 딱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국회엔 한정에 있어. 예. 자, 어려울 때일수록 안아줘야 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숙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부모님 다음으로 무서운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군사불체라는 표현처럼. 예, 물론 임금은 없습니다만. 네. 두 분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 혹시 저희 때는 이제 약간의 체벌이 있던 예. 시절이잖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보통 이제 종아리 같은 데 많이 이렇게 톡톡톡 때리셨는데 예. 그분은 여기 허벅 진짜. 거기가 제일 아팠거든요. 예, 세게 때리는 것보다 어. 그 아픈 부위를 건드리는 게 더 아파요. 거기는 세게 안 때려도 예. 아파가지고 무서웠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숙제를 안 해오면은 그냥 맞아, 체벌이 손바닥 맞고. 손바닥이면 괜찮은데 뺨을 막 때리시는 분도 있고 맞아, 그러셨거든요. 있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그렇죠. 아무 말도 한마디도 이제 뭐 대응하지 못하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그랬죠. 네. 그만큼 이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진짜 어찌 보면은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사연 역시 교권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체육 수업은 피구 경기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에이, 어디 피고 한두 번 해요. 당연히 알지. 근데 이긴 팀한테는 뭐 줘요? 상품 없어요? 응? 상품? 그런 거 없는데. 진 팀이 이긴 팀 친구들 업어주기 할 거야. 어때? 재밌겠지? 에이, 재미없는데 그거 시시해요. 상품으로 사과폰 같은 거 사주세요. 사과폰. 네, 맞아요. 사과폰 정도는 돼야 피고할 맛이 나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사과폰? 아이고, 야,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빨리 공놀이 시작하자. 시작! 경북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체육 시간 체육 수업으로 피구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1. 홀수 번호 팀이 이겼어요. 아싸. 우리 팀이 이겼어. 뭘 받지? 야구를 주? 업어줄 생각하니까 킹 받죠? 야, 피고 한 번 이겼다고 잘난 척하냐? 운동도 못하는 게 다른 애들 때문에 이긴 주제에. 운동 못하는 건 너겠지. 맨날 싸우질만 하더니 공놀이는 엄청 못하네. 랄랄랄랄랄랄. 뭐? 공놀이를 엄청 못해? 너 눈이 삐었냐? 내가 아까 얼마나 잘했는데. 아, 너 쓰고 있는 안경이 잘못돼서 잘못 봤나 보지? 자, 내가 부러뜨렸으니까 엄마한테 안경이나 다시 사달라고 하고 똑바로 보고 다녀라잉. 피구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태랑이는 친구 궁금해 안경을 부러뜨렸고 결국 선생님한테 혼이 나게 되는데요. 태랑아, 어떻게 친구 안경을 부러뜨릴 생각을 하니? 피구 경기에 진 건 아쉽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궁금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알겠니? 아, 운동은 더럽게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이가 깐족거려서 진 거라고요. 태랑아, 그렇다고 친구 안경을 부러뜨려? 다음부터는 절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돼. 궁금이가 얼마나 놀랬겠니? 궁금이가 날 킹받겠는데 지금 궁금이 놀란 게 중요해요? 아, 선생님 왜 자꾸 궁금이 편만 들어요? 태랑아, 선생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야. 태랑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왜 궁금이 편만 계속 드냐고! 태랑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학생한테 이렇게 맞다니. 이야, 세상에 마지막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 게 초등학교 3학년생이에요. 선생님을 지금 2번 얼굴을 때린 건데 이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네.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네. 이런 말이 좀 실감이 돼요. 아니 선생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이 해당 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유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을 때린 태랑이가 학교 폭력 문제로 6차례나 강제 전학을 했던 이력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도 한 달 전에 전학을 왔는데 예.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학생을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 의뢰를 할까 논의 중이던 그 과정에서 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태랑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좀 고려해가지고 심리치료 같은 좀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네. 학교도 옮겨 다니고 네, 문제가 낙인 찍히고 네. 하면서 좀 더 불안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제는 이 태랑의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9살이에요. 예. 10살이 채 안 됐는데 교사 폭행에 따른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형사처벌은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하죠. 예, 우리 형법이 만 14세 미만의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소년법의 적용 대상도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상의 처분도 면제되는 나이입니다. 아, 이게 만 9세니까 촉법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태랑이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조차 좀 없어지지 않나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제 학생의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 결론을 내렸고요.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뭔가의 이 잘못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건 태낭이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이제 징계가 가능하다 그 얘기신데 혹시 이런 폭력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네. 치료비나 위자료 소송 같은 그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합니까? 어때요? 네, 이게 만 9세 네.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질 일이 뭐가 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예. 왜냐하면 민법 753조에는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 9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는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법 754조에서는 네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753조에 의해서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이 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 가해 학생이 만 9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네.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네. 그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을 져라.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자, 오늘 군고법 사연 외에도 교권 침해 건수가 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전 팀장 사태가 어때요?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심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017년에 2,566건, 2018년에는 2,454건, 2019년에 2,662건, 그리고 2020년에 1,197건, 그리고 2021년에는 2,26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네네. 원격 수업으로 했던 2020년 제외하고는 그러네. 모두 2,500여 건 내외에 달해요. 네. 신 변호사님, 이 중에는 좀 그 모욕적인 행위가 많았다고 하죠. 선생을 모욕하는 거예요? 네, 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과 같은 이런 심각한 행위도 전체 유형의 10%를 넘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이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도 아이고. 있고 그리고 또 교사가 수업하기에 서 있었는데 이 다른 학생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네, 이런 네, 일도 있고 또 교사의 훈계, 앙심을 품고 오히려 아동학대 내지는 성추행이라고 해서 허위로 고소를 하는 이런 무고죄까지 아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교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거나 또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최근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했는데요. 네,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서 전학, 퇴학 등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이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징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시한을 고려해 볼 때 2024년경에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도 있고 또 백년지 대계 교육은 그만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 나이 때만 해도 이 2월은 엄청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왜요? 새 학기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학부모도 교사도 이 2월이 좀 기대가 되고 희망에 찬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법률 맛집 법태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희망찬 법안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